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개인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했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논의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교육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사회가 교육을 바라보는 방식이 상당히 희망 혹은 되게 우울 그 양극단을 오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교육이 희망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교육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세뱃돈을 받으면서든 뭐 그때는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일단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 거냐고 머리채를 쥐어잡으면서 부모님한테 투정을 부리면 이제 부모님이 너 많이 힘들지? 다 나중에 너와 사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답변의 형태로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경님도 들어보셨나요? 아, 많이 들어봤죠. 아, 저는 근데 집에서보다는 학교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약간 학교 슬로건으로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래 인재를 위한, 꿈과 희망을 위해 약간 그런 네, 식의 문구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교육의 힘을 되게 강하게 믿고 있음을 잘 반영하는 문구들 같아요. 교육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진보의 과정 속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 같죠. 어째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의 자녀 세대가 일궈나갈 것이라는 기대. 지금의 벽이 다음 세대에게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 정도가 될 것이라는 희망. 또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들은 기존의 존재들과 다를 것이라는 그 생각 말이죠. 개인에게든 사회에게든 미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생각이 더 항상 우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과제를 미래의 나에게 미뤄두듯이 네, 지금 현재 사회가 처한 과제들도 이제 미래의 세대에게 전가해 주는 것은 아닌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낳고 기른 아들, 딸인데 자기랑 너무 달라질 거다,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나 싶다가도 이제 그 희망을 가지는 것도 근데 필요한 거겠다, 좋은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희망이 너무 없으면 네.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긍정성이 없다면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생각이 되고도 말이죠. 맞아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탄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언어화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죠. 탄생성이 교육의 본질이다. 사실 아렌트 이전의 교육은 그리고 현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상수의 그 근대 교육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를 기존의 문명 체계 속에 끌어들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유명한 칸트 또한 강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쓸 정도니까요. 근대 교육학의 입장에서 이런 강제는 강제하는 존재의 성숙함과 강제당하는 존재의 미성숙함 간의 차이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체벌과 폭언과 같은 비인간적인 방법들이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기도 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교육학자인 웰커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근대 교육학의 합의 공식이다. 음,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 의구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아렌트의 탄생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탄생성의 세 가지 특질을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르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되어갑니다. 생물학적 탄생, 즉 1탄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람은 말과 행위를 통해 다른 누구와도 다른 새로운 존재로 제2의 사회적 탄생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체계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이렇게 변화하는 개인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혹은 진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탄생은 무엇보다도 관계적 사건입니다.
전에 없던 존재가 기존의 인간관계 그물망 속으로,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혹은 다른 사회 시스템이 되었든 속으로 진입하는 순간 기존의 견고한 구조는 변화하고 의미체계 또한 새로워지죠. 마지막은 우연성입니다. 탄생성은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렌트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계가 그렇게 될지 결코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관건은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죠. 태양 아래 어떤 새로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탄생성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기존의 틀로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기존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존재들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교육은 그들과 기존 체계와의 가장 빠른 접점이 되어주는 장소입니다. 우연히 탄생할 놀라움과 끊임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대화와 소통이라는 과정으로서 특히나 새로운 존재들과 기존의 존재들의 만남의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항상 사회의 일부분에서 푸르고 싱그러운 싹이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여기 있었군요. 네. 관건은 세계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각 세대가 가져오는 새로운 것에 달려있다. 교육은 이 새로움을 보존하여 새로운 것으로서 낡은 세계에 소개해야 된다.가 아렌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정말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만큼 희망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활동일까요?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어서 대답하기 망설여집니다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만큼은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비록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아렌트의 저작을 읽으면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엄청 공감되면서도 사회랑 교육이랑 희망을 좀 연결시키는 논의들을 굉장히 명료하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이제 기존 세대랑 새로운 세대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세대가 이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것들과 그리고 좀 거기에 덧붙여지는 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개인도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되어감과 동시에 사회도 새로운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 같고 또 마음대로 뭔가 교육 과정을 바꾸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저게 맞나? 저렇게 영향을 줘도 되는 걸까? 항상 비판적인 목소리가 양측에서 나오는 것도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은 희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약간 침체되는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블루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교육이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우울감과 침체가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가져오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단면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논문에서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우울감, 극복, 장기화, 마음, 불안 등을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울감이란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불안이라든지 마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쨌든 사회적인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연구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정신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이 좀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기사 같은 데에서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로 우리가 명칭으로 제시를 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광범위한지 그리고 많이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그걸 느꼈던 저도 그걸 좀 직접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만 고생한 건 아니고 이제 다 모두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교류라든지 접촉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전과 학생들 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원격 화상회의나 녹화된 강의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대면으로 학교에 나오더라도 마스크를 낀 채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표정을 좀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춘 대화나 제스처를 익히는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해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특히 마스크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얼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는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어서 그 표정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고 좀 비언어적인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표정이 모두 드러나고 화면을 매개로 하지 않는 상호작용에서 오는 교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별다공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가장 활발했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큰 문제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서 교류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나타낸 기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학교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 1순위로 친구 관계를 꼽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단절이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력감, 혹은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과외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자기 생일이었는데 한창 4단계 격상되고 난리 났을 때여서 생일 파티 때 아무도 와줄 수가 없었다고 해서 되게 슬퍼했던 경험을 그대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쵸. 그때는 참 생일 파티에 누가 몇 명 오냐가 참 중요한 얘기거리이자 그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표 중 하나인데 그랬었나요?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제가 다 미안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줌으로도 생일 파티를 요즘 많이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것도 직접 만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인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우울감이라든지 좀 친구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한편 학업 격차 측면에서도 교육에 코로나 블루의 영향력이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적어도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아무래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혹은 공부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가 만약에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었다면 사실 원격 수업을 제공하면 똑같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좀 정제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하지만 사실은 원격 교육 상황에서 그 학업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많이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 중위권층 자체가 많이 얇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업의 그 성취도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맞아. 네. 네. 그렇게 학업 격차가 조금 많이 심각해져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연구들과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려움이 가정 경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이제 가정 경제의 상, 중, 하로 나눠서 집단별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 답변에서는 매우 그렇다나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가정경제 상 집단보다 가정경제 하 집단에서 월등히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원격 교육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좀 학업 격차라든지 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비대면 상황이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70% 이상이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사회적 단절이나 학업 격차 혹은 학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학생들에게 우울감이나 침체 혹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학교에서의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것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탄생성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다 같이 코로나 블루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자료를 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학생은 제일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아, 네,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 교사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는 그나마 좀 동시에 여러 명들과 상호작용을 하기가 편한데, 이제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의 경우에도 아무리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끊김이 있고 제스처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끔 이제 카메라를 꺼놓고 있으면 이제 검은 화면에 대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좀 사명감이 달린 문제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네. 그게 차단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 뭔가 참여하는 기분을 덜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를 어디 맡기나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가 될까 하는 걱정 속에 처하게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 고충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까지 우울과 희망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되는 각각 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부경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좀 주로 교육 이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코너? 이번 회차? 부분 회차에서는 좀 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좀 접해본 것 같아서 이전과는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병주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뭔가 현실과 연관돼 있으면서도 그거를 위한 좀 탄탄한 기반들을 탐색해가는 과정이었어서 상당히 흥미롭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활동들이 전혀 의미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또 어떤 것이 희망만 준다면 그거 나름대로 뭔가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당연히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거라면 이렇게 양면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양면성 속에서 어떤 걸 추구해 나갈지 선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는 저희가 교육의 탄생성 그리고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속에서 교육이 희망과 우울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벌써 5회차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함께 교실 속 색깔을 찾아 나서는 벌써 5번째 모험을 떠난 교육학 팔레트의 유병준, 신부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러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